페이지 174페이지.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물리 여기 들어갔죠? 자성 들어갔어요. 자성 174페이지가 아니구나. 쏘리 몇 페이지냐? 164페이지지. 페이지 164페이지. 여기서부터 시험 끝나고 들어갔죠? 내용 보자. 164페이지 내용이 자기적 성질, 줄여서 자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 전기와 자기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죠. 알고 있니? 네. 일단은 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적 성질, 자석의 성질이란 뜻인데, 우리가 전기 그러면 전기에는 두 종류의 전기가 있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전기에 두 종류 전기. 그러면 뭐가 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자성, 자기적 성질에는 최소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니? N극과 S극이 있어요. 혼돈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표현을 한다. 지금은 잘 구별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막 헷갈려요. 아시겠죠? 자, 자기적 성질은 N극과 S극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석 생각하면 되는데, 자석 중에서 막대 자석, 많이 우리가 접해봤던 막대 자석 생각을 해봐요. 막대 자석이라 그러면 막대 모양으로 생긴 자석을 막대 자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N극과 S극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자석이 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윤우야, 네. 자기장이 뭘 것 같아? 장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정확하게 대답했네. 자석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자기장을 언급할 때 뭐와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자기장은 방향이 있어. 그리고 자기장은 뭐가 있어요? 세기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계속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어느 임의의 한 지점을 딱 찍어서 그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자기장의 세기는 세냐 약하냐,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세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하느냐? 어떻게 약속을 해요? 일단 막대 자석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야. 요 지점, X 표시된 요 지점,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고,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막대 자석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이거는 그냥 알아두자. N극에서 자기장은 뭐하고 나와서 S극으로 뭐한다? 들어가는 방향을 향한다.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해요.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와야 되고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상의 선을 지금 내가 표현했잖아.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기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선을 그려가지고 표시를 한단 말이야. 이때 이 선을 뭐라고, 무슨 선이라고 얘기를 해? 얘를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임의의 한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뭐예요? 오른쪽. 이 방향이다.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해. 알겠지? 뭔 말이냐? 일단은 자기장에 대해서 방향과 세기를 물어보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첫 번째,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다.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접선의 방향.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을 지나는, 한 점을 접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물어봤어.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 그리면 요 정도로 되겠지.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요 점의 자기장의 방향,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선생님 이 얘기는요 자기력선이 주어졌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자기력선이 안 보인다면서요. 안 보일 때는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학교에서 안 배웠나? 자기장의 방향 얘기 안 했어, 동우? 네. 안 했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뭐 직선 도선, 원형 도선 바로 나가버렸어?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수업은 했냐? 수업을 하긴 하셨죠. 넌 졸았어? 네. 자기장의 방향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내가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철가루. 철가루 뿌리면 철가루가 이제 배열되겠지. 근데 철가루 자체가 화살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 철가루가 만약에 이렇게 배열됐으면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이 방향이 자기장 모를 거 아니야? 그지? 뭐라고? 그렇지. 오케이. 나침반을 가져다 놓는다. 나침반을 가져다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걸로 우리는 두 눈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 주머니에서 꺼내. 뭘? 나침반을 꺼내. 그래서 나침반을 딱 놔뒀어. 그랬더니 나침반의 N극이 막 이렇게 휙 돌아가다가 이 상황에서 멈췄다고 치자. 나침반의 N극이 이쪽을 향했대. 그러면 그냥 확 답을 하면 돼.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선 도선에 의해서 뭐 자기장이 만들어지든 뭐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든 간에 이미 한 점의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본다면 싹 다 예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그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동건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 주변에다가 많은 나침반들을 무수히 이렇게 쫙 펼쳐놨다고 쳐봐. 그러면 각각의 나침반들이 N극이 휙휙 돌아가가지고 방향을 가리키게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나침반을 놨는데 나침반이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뭐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뭐 이렇게 된다고 쳐요. 알겠지? 그러면 각 점에서의 뭐를 의미하는 거야? 각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 선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만든 이 선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자기력선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얘 자체가 어떻게 만든 선이에요? 각 매 지점마다 나침반을 갖다 놓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럽게 연결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셨죠? 말 나온 김에 자기력선의 특징 또는 성질. 자기력선은 가상의 선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기력선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자기력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N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들어가게끔 그린다. S극으로 들어가게끔 그린다. 두 번째, 자기력선은 끈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교차, 크로스 없어야 된다. 또는 없던 자기력선을 생성시키거나 또는 있던 자기력선이 소멸되지 않는다. 생성 소멸되지 않는다. 한번 자기력선 그리면 계속 그려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력선을 그리다 보면 여기다 이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선을 그린다고 쳐요. 그러면 요 지점 동그라미 친 여기 면적, 여기 동그라미 친 요 면적 비슷하게 면적 그렸습니다. 요 면적 비슷하게 그렸는데 같은 면적이지만 그 면적을 현재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촘촘한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뿐이 없겠지. 이때 여기 있는 면적을 A 면적, 여기 그린 요 면적을 B 면적이라고 할 때 어디가 자기력선이 더 촘촘해? B 면적이 촘촘하지. 현재 그림상 그래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촘촘하다는 뜻은 뭘 의미하냐? 촘촘할수록 그 지점에서 뭐가 세다? 자기력.
자기 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불리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특징, 자기력선이 촘촘한 정도를 우리는 자기력선 밀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력선 밀도가 곧 뭘 의미한다?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한다. 뭐 비례라고 쓰자. 비례관계. 알겠어요? 자기력선이 촘촘한 것이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가지고 놀았는지 모르겠다. 막대 자석이 있을 때 막대 자석은 자석의 세기가 어디가 가장 강하다고 배웠어? 양끝 지점.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력선을 그리다 보면 이 양끝 지점에서 자기력선이 가장 뭐하게끔 그려질 수뿐이 없어. 촘촘하게 그려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양끝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뭐하다? 세다. 이해되셨죠? 이게 자기력선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자. 자성의 원인은 뭘까? 어떤 물체는 자성을 띠고 어떤 물체는 자성을 띠지 않는데 자성이 발생되는 원인은 학교에서 일단 한번 배웠으니까 마석구는 나갔다 그랬지? 자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배웠어? 우리 동호는 졸았다 그랬지? 지금 졸지 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 윤우는 뭐라고 배웠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이제 졸았다는 걸로 퉁치는 거야? 윤희야? 자성의 원인은? 학교는 뭐 다 자는 공간이야? 아니, 선생님이 어쩔 수 없죠. 제가 써봤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선생님 뭐 잘하고 빌고 계시냐? 잠자라 그래? 은찬이는? 스피너 원자기도 오케이. 자성의 원인은요? 움직이는 전하 때문이에요. 전하가 뭐예요? 전기 튄 입자지. 근데 전기 튄 입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으면 그 움직임 때문에 자성이 형성이 된대.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저 때문이야. 자기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움직이는 전하 때문이다. 그런데 전하 아까 들어가면서 얘기했잖아. 전하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고? 두 종류가 있잖아.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지? 양전하, 음전하. 전하의 종류는 양전하, 음전하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전하가 움직일 때 자성을 만들까? 양전하가 움직일 때 자성 만들어? 음전하가 움직일 때 자성 만들어? 둘 다야. 둘 다야. 내가 움직이는 전하라 그랬지 움직이는 양전하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움직이는 음전하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 양전하든 음전하든 간에 전기 띤 입자가 움직이고 있으면 걔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원자는 다시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 핵과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핵은 전하를 띠고 있어, 안 띠고 있어? 띠고 있죠. 핵 속에 양성자 있잖아. 그래서 핵 자체가 양전하예요. 얘가 양성자 때문에. 전자 마이너스 음전하지. 그지?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면 뭘 띠게 된다고? 자성을 띠게 된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렸을 때 원자 하나를 모형으로 그리면 여기에 핵이 존재를 하고 핵 주변에 뭐가 부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치자. 돌고 있다고 쳐요. 이걸 전자의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핵을 주변을 가지고 핵을 중심으로 궤도로 움직인다. 궤도 운동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핵 자체는 원자 모형 그랬을 때 핵 자체는 이 원자 핵 자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우리 원자 모델을 그릴 때,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자는 누가 움직인다? 원자 안에 전자가 궤도 운동으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현재 자 요것도 얘기하자. 전자가 지금 그림상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게끔 내가 그렸니? 반시계가 돌고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띤 입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원래 움직이는 전하는 두 글자로 이걸 뭐라 그래? 전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움직이는 전하를 전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알잖아.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무조건 반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무조건 반대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현재 얘기를 해서 전자의 궤도 운동을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그랬단 말이야. 전류를 얘기를 하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다라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게 전류의 방향으로 해석해줘야 돼. 알겠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야. 이때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오른손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지? 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방향이야. 전류가 원형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내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잡고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방향이 된다.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서는 칠판에 이 들어가는 방향이 N극 방향이 되는 거고 칠판에 이 앞쪽이 무슨 극이 된다는 얘기야? S극이 된다는 얘기야. 이 궤도 운동에 의해서.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석의 원인은 움직이는 전하 때문에 만들어지고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서 궤도 운동을 해요. 근데 전자는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운동도 하고 있어? 전자 하나만 보게 되면 얘 하나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전자.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으로 지도 혼자 돌고 있어. 이렇게 모델을 해석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전자가 보이지도 않아. 뻥이야, 개뻥. 전자가 입자가 전자는 또 입자야? 입자가 아니야. 입자죠. 아, 얘 애매하단 말이야. 뻥이지. 입자이면서 입자가 아니야. 처음 들어봐? 네. 처음 들어봐? 전자는 입자이면서 입자가 아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이 얘기 처음 들어봐? 윤우도 처음 들어봐? 인이도? 너는 들어봤어? 동건이는? 처음 들어봐? 전자 크기가 커 작아? 작아요. 연락 작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세계라고 배웠어? 미세계. 미시세계는요. 입자가 입자이면서 입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네. 파동일 수 있다고. 아. 그래서 전자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없을 수도 있어. 빛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있지 아니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있으면서 없어. 그게 미세계 양자세계야.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한다. 이걸 전자 스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전자가 얘처럼 지금 이 방향으로 스핀을 한다고 쳐요. 이거 전류적 관점에서 보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자 스핀만 봤을 때 전자는 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 현재 그림에서 어느 쪽이 N극이 된다는 얘기야?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야.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원자에는 전자가 있고 전자 하나하나가 곧 뭘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한 전자는 핵 주변에서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궤도 운동에 의해서 또 N극과 S극을 또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얘기는 원자 하나하나 자체가 뭐란 얘기야? N극과 S극을 갖게 되는 자석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그 원자 하나하나가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의해서 만들어진 N극, S극을 갖게 된 자석이 됐을 때를 이름하여 무슨 자석이라고 표현한다? 원자 자석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원자들은 다 뭐다? 원자 자석이다. 알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되질문을 합니다. 쌤, 궤도 운동이요. 이 안에 있는 전자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이 전자의 궤도 운동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면 얘가 만드는 NS극과 얘가 만드는 NS극이 어떻게 될까? 상쇄가 되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되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실제로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한 여기 있는 전자 스피는 이렇게 스핀하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스핀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만든 전자 스핀에 의한 NS극과 얘가 만든 전자 스핀에 의한 NS극이 또 뭐가 될 수 있어? 상쇄가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다 상쇄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원자 자석. 그러면 원자 자석이 없게 되는 거겠지. 이해돼요? 원자 자석 자체가 없는 물질을 뭐라 그래? 반자성체라고 해요. 반자성체의 정의야. 반자성체는 궤도 운동과 전자 스핀에 의해서 완전히 각각이 만든 개별적인 S극이 상쇄가 돼서 원자 자석 자체를 논할 수 없는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우리가 자성의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세 가지 물질로 구별을 해요. 뭔 자성체? 강자성체. 무슨 자성체? 상자성체. 무슨 자성체? 반자성체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원자 자석 자체를 언급을 할 수 있는 자성체는 누굴까? 원자 자석이 존재한다. 누구야? 얘네 둘이야. 얘네 둘은 원자 자석이 원자 자석이 평상시에 존재한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그러면 또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안에 원자들이 이렇게 이게 지금 원자들이라고 치자니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원자라고 쳤을 때 여기 원자 자석이 N극, S극 방향이 이렇게 정렬됐다고 치자. 이 방향으로 NS가 정렬됐다고 쳐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원자는 이 방향,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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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이 아니라 얘는 어느 방향이라고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라고 치자. 알겠죠? 이런 물질 A가 있고요. 또 다른 물질 B가 있는데 원자들이 자성을 띠고 있고 원자 자석이 있는 상태고요. 얘네들의 원자 자석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뭐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A와 B에 어떤 차이점이 있니? 의도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둘 다 원자 자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원자 자석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원자가 궤도 운동과 스핀, 전자의 궤도 운동, 스핀 운동에 의해서 NS극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얘와 얘 차이는 뭐냐면 얘는요 이렇게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수 있어. 맞니? 어떻게 묶었는 줄 알겠니? 얘네들은 원자 자석이 자기장의 방향이 뭐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같아서 묶은 상태. 얘네들도 같은 방향으로 묶었어. 얘네들도 이 방향으로 있으니까 묶었어. 알겠지? 근데 얘는 원자들의 자기장의 방향 이 묶을 만한 애들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 차이야. 내가 그림의 차이가. 그랬을 때 얘는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정렬되어 있는 이 구역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얘를 자기 구역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원자 자석들이 특정 영역에서 정렬되어 있는 그 구역을 자기 구역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원자 자석은 있지만 자기 구역이 없는 물질이 있다는 뜻이야. 그걸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구별을 한다. 이해되셨어요? 강자성체는 뭘 가지고 있다? 얘는 있고 없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강자성체는 이미 일부 구역들이 정렬되어 있어서 자기 구역을 갖추고 있는 걸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반자성체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평상시에 반자성체는 화살표를 그리지
말아야 되겠지. 원자 자석 자체가 없다. 상세가 완전히 돼 있다. 라고 표시돼서 얘 이렇게 그려지면 그건 반자성체다 라고 보면 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이 얘들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외워둬야 돼.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는지 아니? 철, 니켈, 뭐 코발트까지. 철, 니켈, 코발트 등이 강자성체. 알겠죠? 얘네들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자성체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알루미늄, 액체 산소, 액체화된 산소, 이런 것들, 종이 등. 얘가 상자성체가 되고요.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 구리 또는 물 등 있어요. 구리, 물. 두 가지 정도는 꼭 외워두자. 알겠니? 그러면 암기하는 거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자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자석을 가지고 어떤 물체가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칠판에 붙였더니 자석이 문뜨래. 지금 이 칠판 뒤에 뭔가가 이제 있어요. 칠판 뒤에 있는 재질은 자석을 붙는다는 얘기잖아. 뭔 자성체야? 그게 강자성체야. 강자성체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확연하게 척 달라붙는 게 강자성체다. 아시겠죠? 상자성체는 뭐겠니?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어. 안 붙는 것 같아. 근데 엄밀히 보면 살짝 뭐 한다? 달라는 붙는다. 살짝 달라붙는 애들이 상자성체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반자성체는 뭐겠니? 오히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반발력이 작용해. 그래서 붙는 게 아니라 청력이 작용하는 게 반자성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얘기는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있어. 자기 구역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이 그림에서 여기가 명확하게 N극이다, 여기가 명확하게 S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기 구역 전체가 다 정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강자성체라고 하는 놈은요, 만약에 강자성체 주변에 실제 자석을 가까이 가져간다고 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석을 가까이 가져. 강자성체는 뭐라고 그랬어? 자석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이 뭐 한다고? 붙어버린다고. 뭔 말이야 그건? 강자성체 자체가 자석이 된다는 뜻이야. 자석은 자석하고 붙잖아. 또는 자석은 자석끼리 반발을 할 수가 있겠지. 얘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강자성체라면 붙어버린대.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있는 여기는 뭘로 정렬돼야 된다는 얘기야? S극으로 정렬돼야 되고 이쪽은 당연히 무슨 극으로 정렬돼야 돼? N극으로 정렬된다라는 뜻이고 자기 구역들이 자석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정렬된다는 뜻이야. 다 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은 명확하게 S극, 이쪽은 명확하게 무슨 극으로? N극으로 정렬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서 달라붙게 된다는 얘기야. 그거를 문장으로 뭐라고 설명해? 강자성체는 얘를 뭐라 그래? 외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자성체라면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외부 자기장과 무슨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석이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 그러면 얘도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이 되게끔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는 게 강자성체야. 그러면 상자성체도 자석이 가까이 오게 되면 붙는다 그랬어? 안 붙는다 그랬어? 상자성체도 붙는다 그랬잖아. 아주 미세하지만 붙는다 그랬어요. N극과 S극 외부 자기장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얘들도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원자 자석들이.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극이 되고 N극이 되고 여기가 무슨 극이 되고 S극이 돼서 얘도 붙는 일이 벌어져. 물론 약하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문장으로는 뭐라고 표현해?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다 라고 표현을 해. 문제는 그 상태에서 자석을 치워. 멀리 치워버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다. 그러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달라지게 돼. 강자성체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강자성체라고 하는 놈들은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주변에 할 만한 게 없네. 샤프 펜슬에 이 펜 꼽는 얘도 자석 굽는 거니까 얘는 무슨 자성체라는 얘기야? 강자성체라는 얘기지. 자석을 붙이기 전에는 정렬이 안 돼 있고 자기 구역은 있었던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붙였더니만 이제 자기 구역들이 뭐 됐겠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렬이 됐겠지. 그리고 얘를 떼었어. 강자성체는 떼더라도 얘가 뭐 된다고? 정렬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 뜻은 얘 자체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자석이 된다. 강자성체는 한번 자석에 붙이고 떼면 그 자체가 자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알겠어요? 그런데 상자성체는 얘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자 자석들이 원래대로 랜덤하게 흐트러지게 돼.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 제거하게 되면 정렬되어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흐트러지게 된다. 그게 상자성체.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자성체는 어때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까이 가져갔어. N극, S극 외부 자기장을 딱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얘는 없던 원자 자석들이 생겨나면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무슨 극이 된다는 얘기야? N극. 여기가 무슨 극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 사이에서 무슨 역이 작용한다? 청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문장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다. 그리고 얘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어요? 다시 원자 자석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반자성체의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성체 중에서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70%가 뭘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그러면 70%는 무슨 자성체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반자성체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상상력으로 따졌을 때 우리 몸 자체가 70%가 반자성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자석 앞에 서 있다면 아니면 밑에 밑바닥에 자석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 있다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갔어. 나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공중부양하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실제 실험을 합니다. 물론 사람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실험해? 개구리 가지고. 그 유명한 사진 있어. 개구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자석을 만든 장치 위에다 기구를 올려놔. 개구리가 허공에 뭐에 있어? 떠 있어. 허우적허우적 됩니다. 그 실험 있어요. 알겠지, 동우야? 네. 자, 그런 것도 일단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야, 초전도체 알잖아. 많이 들어봤지? 초전도체 자체는 뜻 자체는 뭐예요? 얘 자체 이름 뜻은 뭐예요? 저항이요.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잘 통하는 거. 저항이 빵인 물질이지. 전기 저항이 0인 물질. 근데 초전도체가 됐다면 얘가 나타내는 자기적 성질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초전도체는 예를 들어서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거기 위에다가 초전도체가 된 물체를 올려놨다고 쳐요. 초전도체 어떻게 되니? 둥 떠 있죠. 얘가 초전도체라고 했을 때. 다시 그래서 초전도체는 자석에 반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자성체로는 무슨 자성체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반자성체에 해당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초전도체가 자석에 뜨는 이 현상 자체는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름은 알아두자. 마이스너 효과 또는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스너야. 나 잘못 쓴 거 아니야. 마이스너가 맞습니다. 알겠죠? 이 효과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자, 페이지 166페이지 자성체의 활용. 자성체의 활용은 한번 보면 됩니다. 강력한 자성체. 자석의 활용이란 뜻이에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자석이 사용된다. 알고 계신가요? SSD 말고 우리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안에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후 돌아가는 하드디스크 있잖아. 그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판때기 자체가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야. 하드디스크에 자석이 이용되고 기중기, 전자석 기중기 당연히 자석이 이용될 거고요. 알겠지? 이런데 자석이 이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67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바로 풀어보죠. 1번. 다음은 자성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전하를 띠는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도는 궤도 운동을 한다. 이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뭐를 형성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된다. 또한 원자 하나도 자성을 띠게 되는데 또한 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궤도 운동 말고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자 스핀. 스핀이라고만 써도 되고요. 전자 스핀이라고 써도 되고. 전자 스핀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궤도 운동처럼 이 성질에 의해서도 자성을 띠게 된다. 문제 2번. 그림과 같이 스탠드에 물체 A, B, C를 각각 실로 매달아 놓은 다음에 자석을 가까이 했다. A는 자석에 약하게 끌려왔고 B는 약하게 밀려났고 C는 강하게 끌려왔다. 그러면 C가 뭐란 얘기야? 강자성체. A는 약하게 끌려왔으니까 상자성체. B는 반자성체가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사용을 가했을 때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성체의 종류를 써라. 강이냐, 상이냐, 반이냐를 쓰래. 그림 잘 보면 구역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안 나뉘어져 있어요? 구역들이 있지? 그러면 자기 구역이 있다는 얘기지? 뭐야? 강자성체란 뜻이지 뭐. 3-2번 이러한 물질 두 가지, 해당되는 물질 두 가지만 써라. 뭐예요? 철, 니켈 또는 코발트 써야 되는 되고요. 4번 자성체에 대한 설명 OX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도 원자 자석들이 특정 영역 안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특정 영역 내에서 그 얘기가 자기 구역이란 뜻이에요. 니은 외부 자기장을 가하지 않았을 때 상자성체의 원자 자석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자기장을 형성한다. 규칙적이지 않죠. 디귿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이 바로 사라진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다. 문제 5번 전자석 기중기에 사용된 전자석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전자석은 강자성체인 철심 주위에 코일을 감아서 만든 구조고 코일의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자성체 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어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뭐 당연한 상식이지 뭐. 이해되시죠? 네. 자, 퀴즈 한번 내보자. 봐봐. A 물체가 있었어.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B 물체가 있어. A 물체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어. 그랬더니만 A가 턱 붙더래. 알겠지? 그런 다음에 자석을 치웠어. 당연히 A는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갔겠지? 이 상태로 A를 B 가까이 가져갔어. 그랬더니만 A와 B가 턱 붙더래. A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A와 B의 자성체의 종류를 써라. 둘 다 뭐? 둘 다 강자성체. B가 강 아닌 강이고 A는 강. 오씨 예리한데. A는 확실하지. 뭔 자성체야? 강. 얘는 강자성체야. 왜 강자성체냐? 일단 자석이 붙었으니까 강 아니면 뭐예요? 상이겠지. 그 상태에서 얘를 B에다 가까이 가져갔더니만 B하고 붙어버렸다는 얘기는 가까이 얘를 떼가지고 가까이 왔을 때 A는 이미 그 자성을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A는 정확하게 강자성체가 맞아요. 그런데 B가 A에 붙었다는 얘기는 B는 얘는 확실하지 않지. 하지만 뭐 아니면 뭐야?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에 A가 상자성체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니?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일단 붙긴 하겠지. 그 다음에 자석 떼내고 얘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B가 붙어 안 붙어? 붙을 수가 없지. 왜냐면 자석 떼내면 상자성체는 자성을 뭐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런 문제도 물어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니? 네. 오케이. 자, 숙제는 일단 언급이 없어도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 숙제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73페이지까지는 숙제로 하도록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173페이지 문제 4번 실력업 문제 4번 보자. 쉬운 문제야. 없나? 네. 들어. 네. 4번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상자성체 A를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놨다. 그림 나는 가에서 A 아래에 자석을 가까이 했다. 그림 나는요, 이 상자성체가 매달려 있는 여기에 자석을 밑에다가 설치했대. 위쪽이 무슨 극이야? S극, N극. 이렇게 했고요. 이게 나 그림이고, 다는 A 대신 반자성체를, 얘는 반자성체래. 저울에다가 매달아놨대. 뭐 이런 그림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단 A와 B의 이 물체의 질량은 같대. A, B의 질량은 같답니다. 자, 기억. 나에서 A의 아래면 S극으로 자기화된다. 아니. 여기가 S극이 된대. 맞아, 틀려. 아니. 얘 상자성체니까 얘네들이 서로 끄집어 당겨야 되겠지? 네. 여기 무슨 극 돼야 돼? N극. 여기가 S극 돼야 되겠지? 기억 보기 틀렸고요. 니은. 용수철 저울에 측정되는 값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여기에 측정되는 값이 나가 가보다 크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용수철은 그냥 뭐만 측정되겠니? 질량. 얘의 무게만 측정되겠지. 근데 나에서는 얘의 무게에다가 얘와 얘 사이에 얘를 뭐해? 땡기는 자기력이 또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력은 기본적으로 있고, 가에서는 뭐만 작용해요? 중력만 작용하고, 나에서는 중력과 함께 인력이 작용하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 용수철저울은 더 큰 값을 가리키게 된다. 니은 보기 맞는 얘기고요. 지금 용수철저울의 측정값은 나, 다보다 크다. 맞아요. 가가 다보다 크다. 이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여기서는 무슨 얘 반자성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뭘로 잡아야 돼? S. S, 여기 N극? 그래서 얘는 무슨力작용해? 청력이 작용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중력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좀 약하게 작용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고요. 리을 자석이 지면을 누르는 힘. 이 자석이 지면을 누르는 힘. 자석이 지면을 누르는 힘. 요거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누르는 힘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가 나보다 크다. 맞아, 틀려? 그렇죠? 자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석에서 작용하는 힘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자석에 무게가 있겠지. 자석의 중력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근데 나에서는 무슨 힘도 작용해? 얘가 얘를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지. 좀 상쇄가 되겠네. 근데 다에서는 중력이 있고 얘와 얘 사이에 밀어내는 먼力이 작용해. 청력이 추가적으로 작용하겠지. 그러면 더 세게 눌러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가 가보다 세다. 맞는 말이지.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맞는 말이 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